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우리 배우자와의 안전이별, 안전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는 어떤 이혼의 방법이 적절할지, 그리고 나에게는 이혼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혼 사유가 있는 건 맞아. 그런 경우에는 그럼 나는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이혼 사유 6대 사유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고 했죠. 6가지.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그러니까 집 나갔을 때, 가출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댁이 나를 괴롭힐 때, 그러니까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내 배우자가 내 부모를 괴롭힐 때,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집 나가서 3년 이상 지난 거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럴 때 상대방에게는 유책 사유가 있는 유책 배우자고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 상담 오시는 분들, 의뢰인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상대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저는 당연히 위자료 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유의하셔야 돼요. 뭐냐, 예를 들어서 상대의 잘못은 매우 명확한 거예요.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 못 받거나 진짜 조금 받거나 아니면 내가 위자료를 토해내야 될 수 있어요. 진짜 억울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외도했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상대를 때렸어.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렸어. 아니면 상대방이 외도해가지고 내가 막 너를 이 세상에서 잘 붙이고 살지 못하게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막 협박했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명예훼손, 협박, 폭행 이런 거에 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나도 유책 배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진짜 억울하죠. 상대방이 바람펴가지고 내가 이 행동을 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위자료를 못 받거나 오히려 상대한테 줘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람폈다고 상대방 회사에 알리고, 상대가 바람폈다고 막 그런 사실들을 막 SNS에 올리고 막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형법상 처벌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내가 때리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알리겠다, 앞으로 사회생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 얘기만 한 경우에도 이거 협박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협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리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해야만 협박이긴 하지만, 내가 무죄가 난다고 해도 상대가 고소를 하면은 내가 그거 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검찰이 유죄로 생각해서 기소하면은 1심 소송도 당해야 되고 하면서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행동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합법적으로 혼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다음 차에 준비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라고 하면은 섣불리 복수하거나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라. 그러면 나도 유책 배우자가 돼서 위자료 못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상대방만 잘못한 게 맞은데, 그런데 이게 좀 세월이 지난 경우, 그래도 위자료 받을 수 있냐,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저는 혼인생활 40년인데 우리 남편은 40년 내내 바람폈습니다. 내가 애 임신했을 때도 바람폈고요. 내가 애를 낳으러 갔는데도 우리 집에는 오지 않고 그 상간녀 집에 가가지고 또 밥을 먹고 있답니다. 이런 이제 구구절절 애달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월이 오래되면은 그거에 대한 위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어요. 민법 750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소멸시효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법행위예요.
행동이에요. 이런 행동을 한 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어져요. 왜냐? 우리나라 법의 원칙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청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에 잠자는 것처럼 내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자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참회를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과거의 일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면 그 사람에게도 부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내가 손해배상을 받고 위자료를 받고 싶으면은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여기서 TMI 하나 들어갈게요. 요번에 2020년 10월 20일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뭐냐?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정이 됐거든요. 민법 750조 3항이에요.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배우자한테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것도 성학대. 아이가 어렸을 때 당했다 하더라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중단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 이 법의 취지는 이래요. 아이가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눈물 날라 그래요.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 아이는 자기의 권리를 보장할 만큼 보호받을 만큼의 그런 아직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를 진행해주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년이 됐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민법의 신설 취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TMI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런 분들 있어요. 변호사님, 저 10년 전에 우리 배우자가 외도했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맞았어요. 이 사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 일단은 소멸시효가 도과가 됐어요. 소멸시효가 도과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 민법상 손해배상 위자료나 받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배우자의 이런 유책행위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혼외자를 낳아서 가정에 돌아오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록 불법행위는 과거 아주 옛날에 이루어졌지만 지금까지 그 침해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 이번 회차의 결론을 내볼게요. 우리 유책 배우자에게 언제 위자료 받을 수 있냐 결론을 내리면 상대방만 잘못이 명백하고 그리고 나의 잘못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끝난 지 별로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많은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사유가 이와 비슷한 사유라면은 꼭 법률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선생님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으셔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를 권해드릴게요. 이상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 변호사였습니다.